네, 오늘 시장 오르고는 있지만 또 자고 나면 어떻게 분위기가 바뀔지 알 수 없는 국면입니다. 발표된 지표들 계속 분석하고 앞으로 발표될 지표들도 이벤트들도 미리 챙겨보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신월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일단 어젯밤에 발표된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시장에 좀 안도감을 줬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고용지표에 대한 쇼크가 컸기 때문에 네. 주간으로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이목이 상당히 집중되었었습니다. 23.3만 건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시장 예상치 24만 건, 직전 결과치가 24.9만 건이었기 때문에 이를 하회하면서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가 일부 경감되는 모습들이었고 고용지표발 쇼크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는 것에 대한 제어 역할을 좀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용지표를 통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침체로 가는 과정이기보다는 그동안의 고용시장이 왜곡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균형을 찾아가는 정상화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지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당분간 이어지는 다음 달 지표까지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라면은 고용지표에 대한 충격은 상당 부분 경감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매주 나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잘 챙겨봐야겠습니다. 이번 주 상당히 힘든 한 주였고 네. 이번 시장 하락 원인을 두고 여러 가지 요인을 꼽는데 사실 뭐 복합적이라고 봐야겠지만 네. 팀장님께서는 하락의 배경 어떤 것이 뭐 가장 부담이 됐다고 보셨습니까? 네, 지금 언론이나 증시 채권 시장에서 많이 거론되는 부분들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것보다는 그 부분들은 이미 수면 아래에 있던 부분이 올라왔었고 그게 촉매제 역할을 했었던 부분들은 결국에 미국과 일본의 통화 정책 이후에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일부 확인을 했었고 네. 거기에 따르는 고용 지표 등 경기에 대한 충격 그리고 통화 정책을 당분간은 한 달 반 정도는 할 수 없다라는 공백 기간에 대한 우려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기저에는 결국 경기 침체나 아니냐라는 골디락스에 관련된 의구심이 형성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골디락스라고 한다라면은 미국 경기는 여전히 견조하지만 상승에 대한 부분들 확장 국면이 이제 서서히 둔화와 위축으로 넘어가고 이에 따라서 물가가 잡히는 동시에 경기에 대한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에 대한 부분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연준의 통화 정책이 긴축에서 중립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용 지표발 쇼크가 충격을 주면서 경기 둔화가 아니라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커졌고 연준의 고강도 긴축 정책의 중장기화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겹쳐지면서 근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그동안에 높았었던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있었던 고강도 긴축 정책이 길어지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일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근본 국면에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자금의 흐름을 추정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미 7월부터 엔화 가치는 빠르게 절상이 되었고 최근에 되돌림이 나타나기 직전까지 1개월간 11% 절상이 되었습니다. 엔화 가치가 오른 것이죠. 근본의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 모두 상당 자산 수익률에 후퇴가 일어났었는데 외환 시장에서 엔화는 독주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점은 그동안에 강했었던 미국 달러화 그리고 일본 통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반대의 흐름이 나타났고 미국 달러를 지지했었던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흐름들은 미국채 단기물인 2년물 금리의 급락과 함께 연동되는 모습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미 이번 국면에 유발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있어 왔던 부분들이 이번 국면에서 수면 위로 부상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증시에서 주목하고 있는 AI 테마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중동의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우려 고조 이러한 부분들 역시나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경제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냉각은 어찌 보면 뭐 당연한 건데 서서히 식는 거냐, 뭐 빠르게 식는 거냐 이걸 두고 지금 공방을 하고 있는 건데 팀장님께서는 미국 경기 상황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경기 확장 국면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고 네. 지금 일각에서 제기된 것처럼 침체로 가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제 업사이클은 끝나서 다운사이클로 가고 있지만 하드 랜딩보다는 소프트 랜딩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 네. 즉 경기의 둔화와 위축에 대한 부분들이 부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업사이클은 끝났다. 며칠 전 나온 그 에어비앤비와 디즈니 실적을 두고 소비 둔화 우려도 지금 있었습니다. 고용과 뭐 소비는 연관성이 당연히 높고 미국 소비 쪽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증시는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이 미국 매크로 경제하고도 밀접한 영향을 볼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소비 위축에 대한 신호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 제기되어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이 지표만으로, 이 실적만으로 예단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제조업보다는 내수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7월 제조업 PMI 지표는 중립선을 하회했지만 고용시장 지표 이후에 발표된 7월 비제조업 PMI는 중립선을 상회한 51포인트 레벨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급격한 위축의 가능성은 제어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왜 최근에 지표들이 조금 좋지 않고 내수와 서비스에 관련된 업종에 대한 실적이 좀 꺾이는 모습들을 나오느냐라고 본다라면은 미국의 가계의 초과 저축, 그러니까 그동안에 쌓아둔 곳간의 돈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고갈이 되었고 연초 이후에 소진된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점과 공교롭게 맞아떨어지면서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은 그동안의 고용시장에서 이탈해 있었던 인력들이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 급여를 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고용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겠고 미국 경제의 고용시장으로 복귀를 하면서 노동시장이 정상화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건전한 신호의 일부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즉 침체보다는 위축과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좀 부상이 되는 국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그 여러 가지 지표들이 쌓여가면서 아마 이런 것들은 균형을 잡아갈 거고 경기의 급격한 위축 우려는 제어될 것이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시장 공포가 커지면서 9월에 B컷 가능성, 연준의 B컷 가능성이 높았는데 하루 새 많이 그 목소리가 좀 후퇴를 했습니다. 지금 경기 상황으로 볼 때 9월에 B컷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B컷에 대한 기대감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긴급 회의 소집을 통한 금리 인하 또는 9월 FOMC에서의 50bp 내외의 B컷 이야기 등은 아무래도 지난주 말 금주 초반보다는 좀 목소리가 줄어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연준 및 정부 당국 역시나 단기 데이터만으로 경기 침체를 상정하고 예단하면서 정책을 전환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7월 FOMC 회의에서도 이에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을 명확하게 진단하거나 힌트를 주진 않았었는데 미국 기자분이 파월 연준 의장에게 그러면 50bp 금리 인하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에 대한 힌트는 없었지만 지금 50bp에 대한 인하를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는 개시하되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B컷은 아니라 기본적인 베이비 스텝에 근거한 25bp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에 B컷 가능성은 낮게 보고 계시다. 25bp 인하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은행도 좀 고심이 깊고 최근 들어보니까 뭐 10월 인하 가능성이 지금 시장에 좀 컨센서스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한국은행의 피벗은 언제쯤
언제쯤으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10월, 늦으면 11월 가능성이 있다. 즉 4분기에는 금리 인하를 통한 피벗, 정책의 피벗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이번 8월 22일 금통위에서 나오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미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제기한 금통위원이 2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내수에 기반한 금리 인하의 논거는 일부 충족된 것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또는 10월에 금리 인하 소수견이 나오고 10월 또는 11월에 금리 인하로 가는 가능성이 한층 높아져 있고, 이를 반영하듯이 국고채 시장금리 중단기물은 이미 3%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 한 달 가까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8월에 소수 의견이 나오는지도 지켜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 경우 주식시장 영향은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증시에 있어서는 호재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국내 기준금리에 의한 증시의 상방 압력은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변동성이 확대된 국면에서 호재로 판단하되 증시의 상방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하단을 일부 제어해주고 중립적인 통화 정책으로의 전환 스탠스를 확인하는 측면 정도의 제한적인 강세 요인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겠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 있어서도 이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고채 시장금리는 기준금리를 하회하는 전 구간에서 하회를 하고 있고 1개월 가까이 3%대 내외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 점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측면들은 큰 영향을 미치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돼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요즘 워낙 시장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결국 시장 안정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네. 물가, 경기, 통화 정책 측면들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작금의 상황에 있어서는 미국 경제에 대한 특히나 물가 측면에서 디스인플레이션, 물가의 오름폭 축소세는 당분간 지속이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7월 CPI 그리고 PPI 월말로 갈수록 이제 PC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지표들이 흔들림 없이 우하향하는 오름폭의 축소세가 이어져야만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동발 이슈가 있고 드라이빙 시즌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물가가 빠르게 떨어진다라고 가정하는 것은 다소 좀 예단하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경기 측면의 지표 측면에서는 좀 더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경기는 이제 업사이클에서 다운사이클을 진입하는 위축 국면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드랜딩을 지지할 수 있는 경기 지표에 급격하게 망가지는 모습들, 위축이 되는 부분들이 나올 경우에는 골디락스와 또 배치될 수 있는 과거에는 배드 이즈 굿이라는 컨센이 형성이 되었다라면 이제는 배드 이즈 배드로 해석될 때 금융시장에 충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둔화세가 확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난주에 통화정책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 통화정책회의가 좀 전무하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8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안정적인 금리 인하 신호가 표출될 경우에 금융시장, 특히나 주식시장에 있어서 변동성이 좀 제어가 되고 상방에 대한 타진을 다시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이런 안정적인 지표가 나오는 것들이 중요하고 다음 주 7월 CPI, PPI, 8월 말에는 잭슨홀 미팅까지 챙겨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를 때는 덜 올랐다가 내릴 때는 또 가파르게 내리고 우리 시장 대응이 참 어려운데요. 8월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투심이 워낙 급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화 금융시장의 약점이 불가피하게 좀 노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7월 달만 하더라도 엔화는 11% 절상이 되었지만 원화는 여전히 1370원대 레벨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원화의 약점이다 좀 볼 수 있겠고, 경기 측면에서는 수출이 이제 피크아웃에 점진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수출 모멘텀이 약화된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고, 내수 둔화 신호는 오히려 한층 확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증시에 있어서 투자
투자가 집행이 된다라면 긍정적인 뷰가 좀 유지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정치 빅 이벤트죠. 미국 대선이 11월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합세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8월 시장 전망 보합세로 보고 계시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미국 기술주들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 미국 기술주들의 하락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과도했다라고 진단해 볼 수가 있지만 불가피한 변동성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려했었던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더 크게 야기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증시의 변동성도 제어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 주가의 하락폭이 컸던 만큼 최근 빠르게 증시 가격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러한 점에 근거했을 때에는 최근에 낙폭 과대주에 좀 초점을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것이 비교적 양호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수 있고 낙폭 과대주에 좀 집중을 해서 선별을 해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신월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